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꼽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불교계도 5.18의 의미를 돌아보고 민주영령의 넋을 기리는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광장에서 5.18 당시 희생명령을 위한 추모 기도를 봉행하고 5.18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BBS 불교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법안 스님이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 6층 규모의 서울법당을 마련해 도시 포교의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하철과 철도 역사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시민단체 풍경소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풍경소리와 경기 광주 불교문화원이 마련한 마음모아 극복 부처 핸섬 챌린지는 불교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 맞는 음악과 안무를 더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BBS 개국 30주년을 맞아 불교 방송에 기여한 스님과 불자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6번째 순서에선 30년 넘게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선 채 묵묵히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백음자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꼽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항쟁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불교계도 5.18의 의미를 돌아보고 민주영령의 넋을 기리는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소식,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의 최후 항쟁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이며 5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80년 당시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구슬픈 범패 소리에 맞춰 파라를 든 스님들의 춤사위가 바람을 타고 망자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중에게 설법한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 영산제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원안에 가신 이 영령들이 더 이상 이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극락세계인 편안한 세계인 아미타불 세계에 안주할 수 있도록 영령들을 추모하고 이 영령들이 왕생극락을 하심으로써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저희 광주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뜻을 가지고 영산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서도 광주 전남 불교 환경연대 주최로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이 나눠 먹던 주먹밥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교계 민주화 운동의 중심 사찰인 광주 원각사에서도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5.18 40주년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는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대불련 전남 지부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항거하다 희생된 고 김덕수 열사에 대한 추모제가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시 찾아온 광주의 5월, 잇따른 망언과 역사 왜곡, 발포 명령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혹의 나이를 맞은 5.18은 광주 시민들에게 아직도 마르지 않는 눈물로 남아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불교를 비롯한 국내 4대 종단이 추모식을 봉행하고 5.18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광장에서 5.18 영령들을 추모하는 기도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해찬 스님을 비롯한 사노위 스님들은 반야심경 등을 봉독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앞서서 가는 산자에 따라 살아있는 저희들은 그 고귀한 정신 늘 숭고하게 지키면서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사노위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당시 광주 시민들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와 감동의 사연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하는 장편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법정 스님의 제가 제자인 정찬주 작가는 어제 BBS 불교방송의 정통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광주 민주화운동이 펼쳐진 14일간을 날짜별로 다룬 장편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출간의 의미 등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 5.18 연구 논문들을 보면 최대 피해자는 그 민초들이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한 역사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한 50년이 지나면 민초들의 역할은 잊혀져 버릴 것 같아서 저라도 좀 소설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찬주 작가는 5.18 광주와 관련해 지금까지 많이 조명된 분들보단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 개인과 스님, 불자들의 아픔과 이들의 따뜻한 눈물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찬주 작가는 법정 스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서로가 한 몸이라는 이치를 깨닫고 함께 힘을 모아 동체 대비심으로 재앙을 물리치자고 당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법안 스님이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 6층 규모의 서울 법당을 마련했습니다. 논산에서 처음 도량을 연 안심정사는 이제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제주, 창원 등의 법당을 갖춘 전국 단위 사찰로 성장해 도심 포교의 새로운 중심 도량으로 떠올랐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도량 안심정사 서울본부가 서초구 강남대로의 6층 빌딩으로 우뚝 섰습니다. 1991년 논산에서 출발해 부산과 대구, 제주, 창원에 이어 서울 포교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자체 법당으로 강남시대를 열며 전국 사찰 규모로 발돋움했습니다. 서울 도량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제주, 창원 등에 도 법당을 마련하는 등 우리 종단의 최대 규모의 전국 사찰로 발돋움할 정도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300여 제곱미터의 안심정사 서울 법당은 도량 건립을 염원하는 100일기도 입제 후 80여일 만에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계속적인 선문과 기도중 응답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3일 가계약, 2월 14일 계약, 2020년 3월 17일 본계약 후 세입자가 있어서 공사를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원 이전 법에 앞서 서울 안심정사에서는 전통 방식 그대로 점안식을 마친 부처님이 꽃가를 벗고 법당에 놔두며 사부대중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량 곳곳에 팥이 뿌려지고 오색실을 끊으며 여러 인연이 더해진 100억대 불사의 회항을 알리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도 염원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고통에 빠뜨린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그분들을 위해 행사에는 태고종 전현직 총무원장과 미래통합당 태영호 국회의원, 권기식 한중 도시우호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회주법안 스님은 서울법당에서
좋은 기도와 교육으로 불국 정토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좋은 기도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기도와 교육을 통하여 불국 정토를 이루는 날까지 정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강남대로에 우뚝 선 안심정사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기도처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모금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바루저금통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한 바루 모양의 저금통은 3가지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과 불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하루 100원 이상 저금하는 100만 명의 원력을 모아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과 계룡대 영회법당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하철과 철도 역사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시민단체 풍경소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풍경소리와 경기 광주 불교문화원이 마련한 마음모아 극복 부처 핸섬 챌린지는 불교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 맞는 음악과 안무를 더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사찰 앞마당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합장한 스님과 청년 불자들이 음악 리듬에 맞춰 반배를 올립니다. 이어 하늘을 향해 양팔을 번갈아 흔들고 흥겨운 비트에 목탁 소리도 장단을 맞추면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야외에서도 법당 내에서도 스님과 불자들의 야단 법석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하철 게시판 등을 통해 부처님 법음을 전해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풍경소리가 선보인 마음모아 극복 부처 핸섬 영상 챌린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코로나 종식을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불교계의 일상적 활동들, 그다음에 부처님 정법이 좀 계속 이제 포교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좀 위안도 되고 희망도 되고 이제 이런 일은 멈춰지면 안 되겠다. 근데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현재 조금 그것들 나타내기 힘드니까 좀 새로운 방식들을 고민해 보자. 풍경소리는 불교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개원을 앞둔 경기 광주 불교문화원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통 문화에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과 안무를 접목했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 동축표를 모티브로 해서 전반적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는 저희 전통 사찰, 또 어떻게 보면 전통과 좀 급진적인 그 최신의 콘텐츠가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는 영상 콘텐츠를 같이 믹스해서. 마음모아 극복 부처 핸섬 챌린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불자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출가 전에도 불교를 좀 쉽게 잘 전하고 싶어가지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잘 안 해서 그런지 좀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25일부터 1차와 2차에 나눠 진행되며 인기 영상은 부처 핸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고 시상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챌린지 공식 메일로 응모하거나 SNS에 부처 핸섬 해시태그를 달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을 응원하기 위한 각종 챌린지가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한데 모으고 청년 포교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BBS 개국 30주년을 맞아 불교 방송에 기여한 스님과 불자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30년 넘게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선 채
묵묵히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배금자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단에 오른 배금자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살아온 굴곡진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부처님이 이제 저한테 뭔가 상을 주면서 너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30년간 좀 고생하고 수고했고 그래도 언젠가 다 알아줄 날이 있고 한 일이 의미가 있었고 이제 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15년 넘게 진행된 담배 소송과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품 논란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연이어 맡으며 지쳐버린 심신을 달래준 건 바로 불교. 저는 평소에는 가급적이면 화를 내지 않고 살려고 부처님 가르침 매일 그 본문을 항상 듣고 새기고 항상 그 불경을 읽으면서 이 화를 내는 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데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행 생활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BBS 불교방송 덕분이었다고 배 변호사는 말합니다. 불교 방송은 언제나 정말 불자로서는 되게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저는 방송위원회 예전에 고문 변호사도 했지만 통합방송법 생긴 이후 그 과정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불교 방송이 BBS가 얼마나 우리 불교계의 그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0여 년 전 서초동 법조타운에 첫 발을 내디딘 BBS 불교방송 법조팀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도 불교방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조팀이 우리 사무실에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서초동에 저희 사무실 이제 빌려줘서 거기서 브리핑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 법조팀 기자들 정말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격변사에서 그 중요 뉴스를 그 서초동에서 전달하는 배 변호사는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속 BBS 불교방송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보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 언론사의 그 아침 뉴스는 비종교인도 다 일반인 방송처럼 생각하고 많이 듣듯이 우리 불교계의 영향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많은 그 보도 기능을 확충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많이 청취하는 뉴스. 지난 30년간 BBS 불교방송과 함께 성장해온 배 변호사는 최근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패널로 합류하며 BBS의 더 큰 도약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발정도 중 하나인 바른 견해를 전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는 배 변호사의 발언처럼 BBS 불교방송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언론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경남 마산의 포교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도심포교당의 효시로 꼽히는 마산 정법사가 창건 108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전법의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마산 포교당 정법사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4월 초파일에 개원했습니다. 당시 통도사 주지 고아 스님이 정법사의 틀을 잡고 경봉 스님이 초대 주지로서 도심 포교당을 안착시켰습니다. 정법사에서는 창건 108주년을 맞아 창건 정신을 되돌아보는 토크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랬던 시기 정법사의 창건 정신은 불교가 교육의 초석을 닦고 민족 정신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이치가 있었고 현재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왔다는 것을 오늘 통해서 이 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긍지를 가질 겁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최도원 학예연구실장과 불교신문 기획특집부 이성수 부장이 발제했습니다. 최도원 실장은 1927년 배달학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인재불사에 매진했던 고아 스님과 경봉 스님을 해고했습니다. 초대 주지로 오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뭐 밑그림은 다 김봉 스님께서 닦아놓으신 거죠. 포교사업 하려고 그리고 화학들을 양성하려고 화학들 양성해서 또 민족의식도 고취시키고 독립을 위해서 또 열심히 싸우고 또 독립을 위해서 서울이면 돈이 필요하니까 작업도 모으고. 이성수 부장은 일제강점기 언론에 나타난 정법사의 위상과 민족정신 고취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그 고아스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물론 다른 울산이나 그 언양 이런 곳에도 포교당을 얘기는 했지만 마산 포교당을 개원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마산 포교당 기사가 약 50건 가까이 실리는데 그 당시에 언론이 귀했던 시절에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실린 거는 그 본사급 사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문 상황이거든요. 정법사는 큰 스님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창건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창건 기념법회를 양력 4월 8일에 봉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립할 때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고 다음 기회는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런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합니다. 이날 창건기념 토크 콘서트에 이어 정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간욕의식을 봉행하고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BBS 뉴스 방일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19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란 주제에 맞게 자연경관과 문화자원 등을 카메라로 포착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공원 사진 접수 시스템으로 응모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26곳과 함께 차이를 즐기자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등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재개관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 앱에서 사신도 동물 깨우기 전시 감상 체험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신도 동물 깨우기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 속 잠들어 있는 동물을 깨우기 위해 상설 전시관에서 9가지 전시품을 찾아 미션을 완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행복도량 논산 안심정사가 서울 강남대로에 6층 규모의 서울법당을 마련하고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91년 논산에서 포교를 시작한 안심정사는 부산과 대구, 제주, 창원의 법당을 연대 이어 이제 서울법당의 개원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사찰 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보다 확연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세계 여러 석학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심정사가 전국 사찰로 발돋움한 배경으론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법회 신설과 양력 사용,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온라인 포교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심정사의 사례처럼 한국 불교가 코로나19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포교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